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신박사의 장마가 먹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등이 상당히 거셌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근에 어떤 반등을 조금 미리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그런 장세였는데요. 어제 미국 CPI 발표 이후 시장이 뭐 급반등하면서 저점 대비 뭐 거의 5% 이상 갔죠. 그래서 어제 저도 좀 보면서 좀 놀라운 어떤, 그러니까 야 이게 뭔가 좀 그 안 좋게 나올 거를, 왜냐면 지난 CPI 발표 때 시장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면서 급전직하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CPI 발표 전에는 굉장히 우려감이 이제, 두려움이 이제 엄습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제 주식이 좀 빠졌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쇼커버도 많이 나왔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좀 본격적인 반등 장세로 돌입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이 바닥을 확연하게 좀 확인하는 모습들, 그리고 반도체 업종의 반란, 결국 눌려 있었던 소부장 업체들도 반란을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정리해보면서 다음 전략들, 좀 강력한 어떤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시장 정리해보죠. 코스피 지수 오늘 2.3% 상승해서 2212포인트, 거래대금 7조 원. 뭐 거래대금이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뭐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리고 코스닥도 4% 상승. 와, 4%는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678포인트, 5조 원의 이제 거래대금이 나왔고요. 오늘 굉장히 특징적인 건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까지 개인만 다 팔고 외국인 기관은 선물까지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은 선물에서 좀 이 반대로 행하는데, 오늘 보시면 완전 쌍끌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한 모습이었고, 그만큼 기관들까지 좀 액티브하게 반등 장세를 좀 전망하는 전략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2,600억 순매수, 기관은 3,600억 순매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800억, 1,400억 순매수,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4,000억과 4,000계약, 그리고 3,000계약의 순매수해서 개인만 뭐 대량으로 좀 파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고객 예수금은 50조를 좀 깨트렸고, 신용융자 잔액은 16조 6천억을 좀 유지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늘 해외 시장은 어제 미국 증시 나스닥이 뭐 2.2% 보시면 특이한 어떤 봉이죠. 마이너스 2.7%로 시작했다가 뭐 3%까지도 빠졌었죠. 근데 종가는 플러스 2.2%. 다우랑 S&P도 2.8%, 2.6% 각각 상승하면서 어제 뭐 급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악재도 불구하고 강세다. 이거는 반영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뭐 다름 아닌 반영됐다는 걸 해석하게 해주는 그런 시세 흐름이 나와줬고, 오늘 니케이 증시가 3.2%, 야 제일 강했네요. 홍콩도 1.2%, 대만도 2.4% 강세 마감했고요. 상해 증시 1.8% 강세로 완전히 돌아나가는 어떤 시세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 장세 뭐 아시아 증시 전반 다 강한 어떤 흐름들, 그리고 한국 증시도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을 보면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번 CPI 발표로 시세 흐름을, 전저점을 코스피가 깰 건지. 근데 코스닥은 깼지만 코스피는 안 깼다는 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받쳐주는 흐름을 LG엔솔과 함께 받쳐주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 그리고 나서 5일선을 오늘 돌파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반등 장세 돌입을 좀 얘기해주는, 말해주는 그런 흐름이었다. 그래서 내일 주 초반에 좀 눌리더라도, 혹여 이제 오늘 뭐 미국 증시가 좀 하락했다 해서 다음 주 초에 이제 국내 증시가 좀 눌리더라도 제가 볼 때는 반등을 노리고 또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증시도 5일선 회복을 해줬고요. 어제 빠진 거를 되돌리는, 그리고 그 이상으로 돌려 세우는 형태이기 때문에 매우 이제 좋은 형태의 봉, 시세 형태가 좀
나와준 거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이 좀 약했던 게 이제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급반등하는 흐름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뭐 다 강해서 뭐 뭘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이버, 카카오가 두드러졌죠. 어제 장 시간 외에 거래부터 좀 플러스로 돌았었던데 뭔가 좀 느낌이 오늘 반등 나올 것 같더니 카카오가 8%나 이제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도 4.4%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뭐 엄청나게 팔았는데 오늘도 외국인이 팔았네요.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카카오는 오늘 기관이 60만 주를 땡겼네요. 카카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쌍끌이 수급으로 붙이는 흐름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급반등하는 흐름이 오늘 뭐 이제 코스닥에서도 엔터주, 게임주, 뭐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라이언하트 이제 IPO 철회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된 것 같고요. 펄어비스 7.8% 상승. 알테오젠 바이오도 이제 낙폭이 컸는데 이제 급반등했죠. 알테오젠이 15% 상승에 신라젠이 상한가. 신라젠이 이틀 연속 상한가입니다. SM도 낙폭을 최근에 보이다가 오늘 9% 급반등하는 흐름들. 그래서 오늘 뭐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은 급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죠. 위메이드도 11% 상승하는 흐름들. 케어젠도 9% 상승. 그래서 KMW 11% 상승. 그래서 반등 흐름을 완연하게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의 시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셀트리온도 굉장히 강했죠. 5% 상승.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는 약세였는데 셀트리온이 이제 5% 상승. 저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호실적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3% 상승에 셀트리온 제약까지 5%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굉장히 좀 강했는데요. 머니RPS,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이제 흐름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어떤 소부장 기업들이 두드러지게 좀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죠. BCNC 4% 상승에 뭐 하나마이크론 2%, ISC 2.8%, 그리고 2차전 장비 쪽에서도 NS가 11% 상승, 아바코, 원준 이런 것도 5에서 6%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바이오에서 ABL 바이오도 4.8%, 레고캠 바이오가 9.3%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강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PSK가 오늘 8.5% 상승 흐름 보여줬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테스도 막판에 급반등했네요. 6.7% 상승. 테스도 6.7% 상승에 동진세미캠이 7.5%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강세, 다 강세여가지고 뭐 반도체만 강세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어떤 시세 흐름이고, 낙폭이 과대했던 것들 중심. 반면에 이제 2차 전지들은 이제 조정 속에서도 강했죠. 그래서 오늘은 좀 강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이제 딴 쪽으로 쏠렸으니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가 그냥 강보합 정도, 나노신소재도 보합으로 마감했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강하지 못했던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바이오 쪽에서는 뭐 앱클론이 상한가 마무리가 됐고, 유틸렉스도 한 22% 상승. 엄청 세게 이제 올려 세운 어떤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이 눈에 띄었고, GC셀도 5.5% 상승에 툴젠도 4% 상승. 녹십자도 오늘 5.7% 상승한 흐름. ST팜도 7% 상승 흐름. 오스코텍이 오늘은 8.7% 약세네요. 이게 이제 그 유상증자 조달을 하는 부분이 좀 부담으로 좀 작용했던 것 같고, NKMX도 10%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올릭스도 10% 상승. 한미약품이 많이 더 떨어졌네요. FDA 승인 받았는데도 이렇게 4%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해외 쪽에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실 이제 마이너스 한 5% 정도까지 갔다가 가장 급반등했죠. 플러스 2.9%.
고점은 4.6%니까요. 거의 하루에 10% 변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는 이 필반 지수의 어떤 급반등을 보면서 반도체 업종이 상당히 또 회복되는 시세 흐름이 전개될 수 있겠구나. 과대한 어떤 낙폭을 보였던 그런 흐름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어떤 시세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뭐 좀 여기서 왔다 갔다 한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어제 이제 뭐 미국 10년물 국제 금리들이 이제 엄청 급등했죠, 어제 물가 때문에.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났고, 이 달러 지수는 조금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뭐 그런 흐름 때문에 이제 시세 흐름이 좀 좋은 어떤 방향으로 좀 더 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 보면요, 오늘 뭐 삼성전자가 780억 가장 많은 수준이었고, 카카오, 셀트리온, 낙폭이 좀 과대했던 뭐 항공우주라든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도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급반등을 만드는 역할을 해줬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SM, 펄어비스, 아프리카TV,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엔터, 이제 네이버, 카카오 때문에 많이 빠졌던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수급이 좀 급격하게 들어왔네요. YG 엔터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흘러갔고, JYP 엔터까지. 그래서 이제 뭐 쇼커버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쇼커버가 좀 나온 것 같네요. 시장 같은 기업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이었고, 이슈 체크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시장의 완연한 반등이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종목별 흐름들을 좀 자세히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셀트론이 최근의 흐름을 보면서 제가 이제 바닥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어떤 이제 차트 심리 이론에 의거해서도 그렇고, 또 펀더멘털 상의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완연하게 이제 바닥을 찍고 내년도 상당히 또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넘어가고, 또 이제 이번 3분기 실적부터는 이제 우려했던 사안들이 좀 사라지면서 상당히 좋게 나오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시장까지 이제 반등이 만들어진다면 뭐 결국 이제 셀트론도 바닥을 확인했다, 바닥을 지났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흐름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뭐랄까, 바닥에 대한 어떤 용어를 쓴다는 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어떤 내용이기도 한데요. 뭐 다른 바이오주들은 아직 바닥권을 형성하지 못한 종목들도 있을 거고, 뭐 그렇지만 이 셀트론이라는 종목은 그냥 바이오주는 아니죠. 실적적인 부분이 공고히 나오는 그런 어떤 종목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상황, 또 물가가 높은 상황,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도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주도주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기업이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만 도와준다면 뭐 셀트론에 대한 어떤 추세적인 부분은 이제 최악을 지났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5.4% 상승한 채 마감한 거는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이제 추세적인 어떤 상승으로 갈 가능성도 열어두게 됐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프리뷰 전망 한번 체크를 해보면, 저번에도 이제 증권사별로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또 SK증권에서 나왔네요. 대부분 이제 그 실적 전망은 좋게 해도 목표 주가는 전체 이제 매크로단의 어떤 부분 때문에 멀티플 하향으로 인해서 이제 좀 하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 주가는. 램시마 IV가 이번 3분기 실적 성장세를 견인할 전망이다.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2,176억으로 전년비 32% 증가한 수치입니다. 완연하게 이제 이번 3분기부터는 실적도 완전히 돌아서는 흐름이 전개되는 거고요. 코로나 물을 뺀 거죠. 이제 진단키트라든지 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다 빠지고 완연하게 이제 본업에 대한 부분으로 평가받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컨센과 이제 비슷하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2분기 성장을 견인했던 램시마 IV가 3분기에도 성장세 견인을
이어갈 전망이다. 환율 효과. 뭐 대부분의 매출을 이제 해외에서 내잖아요. 뭐 거의 대부분이죠. 국내 매출은 아주 미미하니까. 그래서 양호한 이익 성장세, 순이익단으로도 상당히 환율 효과가 있을 거고요. 또 이제 24년 가동 예정인 3공장은 다 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측면, 효율성을 더 높일 예정이다. 여기도 이제 얘기하지만 멀티플 하향 조정 때문에 목표 주가를 하향한 거지, 실적적인 전망을 하향해서 이제 목표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다. 요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사의 2022년 3분기, 이번 3분기 실적은 매출액 6,045억, 전년비 50%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2,176억, 전년비 32%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시장 컨센과 유사한 실적 시현이 예상이 된다. 지난 9월 말 기준 동사가 공시한 3분기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은 총 4,105억으로, 이는 DS만 포함된 금액이다. DP까지 포함하게 되면 지난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2분기 이익 성장을 견인했던 램시마 IV가 3분기에도 비중이 늘어날 예정이고, 일부 론자 CMO 물량이 있으나 환율 상승 효과로 OPM 영업이익률 하락분을 상쇄하면서 양호한 이익 성장이 예상된다. 지금 이제 셀트로는 그 풀 가동 중이죠. 그래서 이제 론자의 일부 CMO를 맡기고 있단 말이에요. 램심 IV 쪽을. 그래서 그거 이제 완공되면 뭐 그거 다 같이 가져와가지고 이제 셀트론이 또 생산할 예정이라는 측면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장을 늘린다는 거는 매출액 증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그만큼 또 지금 낮지 않은 밸류를 받고 있긴 하죠. 그 밸류에 대한 정당성을 이제 그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금리 부분이 높아졌고, 매크로 변수적인 부분 측면 때문에 기존 멀티플에서 10% 할인한 50배를 적용해서 목표 주가를 30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이제 하향 조정한다는 거죠.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선두주자 지위에 있으며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로 인한 성장세가 긍정적이다. 해서 투자하기는 매수를 유지한다. 그래서 올해는 한 2조 한 4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매출을 SK증권은 영업이익은 7,900억, 내년도는 거의 영업이익을 한 1조 원 수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퍼 밸류에이션은 여기서는 굉장히 좀 낮게 측정되네요. 올해는 33배, 내년 실적 전망 대비해서는 퍼 밸류에이션이 30배 아래로 떨어지는 27배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다소 낮은 밸류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좀 부각될 수 있지 않겠는가. 3분기 실적도 이제 상당히 나쁘지 않게 좋게 예상처럼 나온다면 바닥은 지났다고 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그 신한 이제 투자증권, 이름 바뀌었죠. 신한 투자증권에서도 이제 실적 프리뷰를 본업 고성장은 3분기에도 이어진다 해서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을 각각 5,990억 그리고 2,077억으로 추정한다. 뭐 SK랑 뭐 비슷한 수준이고요. 어쨌든 아조비 위탁 생산 매출은 3분기에 미반영, 4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본업 매출만으로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램시마 아이브 매출액이 뭐 미국에서 굉장히 증가하는 게 고무적인 어떤 성과인 것 같고, 어쨌든 내년도는 우리가 좀 기대하는 부분이 이제 신제품들이죠. 특히나 유럽에서는 램시마 SC에 대한 기대가치 그리고 판매가 굉장히 급증하는 흐름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바이오시밀러 매출 성장을 바탕으로 실적 호전은 지속될 전망이다. 23년 모멘텀 역시 긍정적이다. 주력 품목들의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익성이 좋은 품목들의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된다. 내년 상반기 램시마 SC 공급 체계, 7월 달에는 미국 유플라이마 출시를 앞둔 공급 물량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한에서는 이제 기존의 탑픽 종목으로 이제 유지한다는 의견을 내비쳤고요. 23년 기존 바이오시밀러의 성장 지속 그리고 신규 바이오시밀러 출시에 따른 실적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서 향후 밸류에이션 매력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그래서 지금 낮아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바닥에 대한 부분은 더 공고히 확신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학회나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좀 체크해 보면 램시마 SC에 대한 굉장한 이제 좋은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프랑스 교수가 염증성 장 환자 99% 램시마 SC로 전환해서 셀트리온 땡큐라고 표현을 했네요. 환자 삶의 질을 정말 많이 개선했어요. 셀트론에 고맙습니다. 그래서 램시마 SC에 대한 프랑스 교수의 이제 처방 평가다. 자신의 환자 99%가 기존 약 인플릭시맙 정맥 주사 제형에서 램시마 SC로 스위칭을 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만큼 셀트론이 이제 구상했던 그 흐름대로 이제 환자들이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막 출시하자마자 막 바로 퍼포먼스가 안 나왔던 게 약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막 바로 막 바꾸고 이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위칭 하는 거니까 쉽게 바꾸지 않겠는가 했지만 역시 그건 역시도 시간이 좀 필요했고 또 특히나 이제 뭐 교수라든지 의사 딴에서 뭔가 좀 확신을 가지면서 이제 환자에게 그렇게 또 추천하고 이제 처방하기까지는 뭔가의 어떤 더 많은 데이터라든지 또 학회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이 생각했던 부분이 조금 이제 시일이 걸리고 시간이 좀 지연됐지만 지금 생각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의 어떤 그 반응들이 또 이제 이런 어떤 전환들이 스위칭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잘 아시듯이 이제 램시마 SC는 그 병원에서 수시간을 링거로 이제 정맥 주입해야 하는 인플렉시맙 이제 정맥 주사 제형 IV를 집에서도 간편하게 배나 허벅지 등에 스스로 약물 주입이 가능한 SC 제형으로 바꾼 제품이죠. 램시마 SC의 오리지널 의약품은 미국 양센의 이제 레미케이드고 성분만 동일할 뿐 레미케이드는 SC 제형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인플리시맙 SC 제형이 바로 이제 셀트리온 거기 때문에 그만큼 상당한 기대를 이제 모았었고 1조 원 매출 내지 않겠는가 하는 게 과거 이제 회사 측에서 여러 인터뷰나 이제 했던 부분에 나온 내용이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1조 원까지도 매출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램시마 SC가 유일한 인플렉시맙 성분의 SC 제형 치료제가 된다. 전 세계 130여 개국 대상으로 특허 출원을 완료해서 20년간 이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만큼 상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특히나 미국에 출시할 때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SC 제형 램시마 SC의 이제 기대 가치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이제 자기 환자들에 따르면 IV 치료를 하다가 램시마 SC로 전환 처방이 오히려 효능이 더 향상됐고 부작용도 없었다. 이 삶의 질을 높여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해서 어쨌든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고 이를 통해서 각자의 생활을 즐길 수 있어 스위칭 가능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내년도 상당한 기대 가치를 모을 제품위에는 좀 틀림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죠. 최근에 이제 시장 반등, 오늘 뭐 반등 나오기 전에 삼성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순매수 기조를 좀 보였죠. 그래서 뭐 코스피 선물이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을 좀 보였지만 현물 쪽에서 꾸준하게 지금 한 10거래일 정도 반도체 쪽으로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외국인의 어떤 흐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자 하이닉스는 저점을 좀 찍고 올라오는 형국을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어제 코스닥이 전저점을 붕괴하면서 막 폭락하는 어떤 과정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소부장이 많이 몰려있는 쪽이 이제 코스닥 지수죠. 증시죠. 그래서, 삼성자 하이닉스 대비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많이 눌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든지 기대 가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저는 그쪽에서 좀 기회를 좀 모색해 볼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상상이 증권 한번 리포트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 하이닉스에 대한 적자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반도체 대형주가 왜 시장 대비 아웃퍼폼 하느냐? 그 이유는 뭐 가장 단순해요. 가장 먼저 하락했기 때문이고 가장 내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뭐 결국 더욱 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관념적으로 써 있는데 하여튼 그 과거에도 그렇지만 이 매크로적인 환경이나 이런 거에 이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선행적으로 움직였었어요. 가장 빠르게 반응했다는 거죠. 그걸 뭐 6개월에서 많으면 한 1년 선행해가지고 먼저 피크를 찍다든지 그리고 좋아지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좋아지는 것들을 확인하기 전에 한 1년 전부터 바닥 형성하고 이제 오르기 시작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봐왔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죠. 아, 최악인데 왜 이렇게 오르고 또 이제 굉장히 좋다고 했던 지점에서부터는 왜 계속 떨어지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는데 여러 번의 어떤 사이클을 겪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좀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그런 것들을 본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쓰여진 리포팅인데 한번 좀 체크해드리죠. 아직 분기 실적은 탄탄하고 다음 분기 전망도 딱히 크게 우려되지 않지만 매크로의 부정적 시그널 조짐만 있어도 먼저 하락한다. 22년 연초부터 그러한 매크로 환경 변화 분위기와 조짐이 메모리 반도체 대형주부터 먼저 강하게 끌어내렸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작년부터 떨어졌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제 올해부터 떨어졌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중 최저치를 최근에 굉장히 세게 하방으로 내리꽂으면서 뭐 미중 간의 이제 갈등 문제까지 겹치는 그런 악재를 반영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낮아졌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기대 가치를 지금 갖게 만드는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것 같네요. 특히나 이제 내성이 강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과거에는 경쟁 관계 업체들이 많았죠. 예, 특히나 이제 메모리 쪽에 10여 개가 넘는 업체들이 이제 경쟁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그 치킨 게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 없어졌죠. 우리가 옛날에 뭐 LP다, 키몬다, 뭐 일본의 많은 업체들 다 없어졌고, 그래서 적자를 버티다 이제 망했었고, 이제 인수합병 당하고, 그래서 이제 세계 업체로 지금 편성이 됐죠. 네, 과점 체제로 이제 90% 점유율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탄탄해졌다는 거죠. 네, 업황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어요. 뭐 메모리는 항상 필요하고 어쨌든 경기 침체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가격 하락 이런 부분들이 실적을 좀 약화시키고 안 좋게 만들지만 이 사이클 자체를 뭐 계속 낮추진 않을 것이다. 특히나 이제 뭐 마이크론이 또 이제 감산 결정을 하고 키옥시아도 캐펙스 이제 축소를 결정하면서 하이닉스까지도 이제 축소 보도를 했죠. 근데 삼성전자가 그러지 않겠다. 감산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최근에 볼 때 미중 간에 이제 장비를 중국 쪽으로 이제 공급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했을 때 한국의 이제 그 소부장 업체들의 몸값이 과거 대비 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뭐 과거 대비 탄탄한 또 원가 경쟁력의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뭐 삼성전자의 중장기 경쟁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뭐 캐펙스 규모가 이제 뭐 업황 변화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식의 코멘트를 할 경우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타업체 주가 전망에는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장 탄탄한 거는 사실 미리 주가가 빠졌다는 거죠. 1년 전부터 주가가 빠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본격 현실화 됐고 최악이었던 전망이 나왔을 경우
이제 바닥에 대한 인식을 뭐 과거 패턴상 이제 사이클상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어떤 이유로서 좀 분석이 되어지는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언급되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중 간의 어떤 분쟁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몸값을 높아지게 만드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다. 그래서 이 상상인 증권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한다. 이제는 웬만한 부정적 매크로 변수로는 최소한 시장보다 언더퍼폼 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아직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운 매크로 리스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 뭐 어떤 유동성 리스크라든지 크랜 리스크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유럽에서 지금 그런 것들, 또 이제 뭐 지정학적인 어떤 리스크들, 뭐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밸류가 높은 것도 아니고 지금 반도체 쪽은 퍼밸류에이션이 대부분 다 10배 아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리스크가 발동될 때 가장 큰 주가적인 하락에 타격을 받는 거는 상당히 높아져 있는 밸류라든지 뭐 아예 밸류가 없이 드림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 업종들이 있죠. 그런 쪽이 가장 타격을 받죠. 근데 뭐 충분히 1년 정도의 어떤 조정을 받았고 밸류도 낮아져 있고 뭐 그렇다고 이제 뭐 완전히 리스크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 반영을 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이 반등할 때 큰 수급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큰 수급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반도체가 제일 안전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안전하면서 실적도 찍힐 것이고 그런 것 실적이 찍히면서 사이클이 이제 돌아나갈 때 시장을 주도력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하면서 그리고 주요 이제 글로벌 IB가 이제 뭐 겨울이 끝나간다 이런 어떤 리포트를 내면서 많은 이제 외국계 고객사들이 이제 그걸 따르겠죠. 작년 8월에는 뭐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을 때 매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은 큰손 투자자 입장에서도 반영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메이저 측의 세력들이 큰손들이 아마 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전략을 세우고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반도체 종목도 좋았고 또 뭐 바이오 종목도 좋았고 게임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도 강한 반등이 나왔지만 조금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또 견고하게 상당히 또 탄탄하게 로버스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업종이 반도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의견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초쯤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명확해질 것 같아요. 너무 급반등 나왔던 것들 중에서 이제 되돌림이 나온 것들 발생할 텐데 되돌림이 약한 업종 있죠. 그 업종이 제가 볼 때는 이 반등 장세에서 주도력을 보이는 업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차전지가 오늘 좀 못 올랐던 게 조정 장세 속에서 강했잖아요. 근데 이번 반등 장세 속에서는 반도체가 조금 더 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삼성전자라는 든든한 형님이, 큰 형님이 바닥을 형성하는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도체를 좀 의미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다른 의견도 한번 좀 들어보죠. 신한증권에서 나온 이제 어제자 리포트인데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시장에 국한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인 어떤 반도체 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실적 쇼크에 미중 분쟁까지 심하다. 그러니까 이제 AMD가 이제 굉장히 좀 컨센 하회 실적을 발표했죠. 그래서 폭락을 했었는데 PC 쪽에 이제 주로 이제 매출 비중이 높잖아요. PC 시장 수요 둔화가 예견됐던 상황이었는데 뭐 기대치보다 더 낮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올해는 뭐 세트 업체들의 계절적 성수기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확산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좀 폭락으로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뭐 여기에다가 뭐 미중 갈등까지 이어지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완전히 내려앉는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비관적 의견을 필요가는 몇몇 업체들은 내년도 1분기 출하량도 올해 대비해서 50% 감소하면서 부진한 업황이 지속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주가 전망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업황이 어떤지에 대한 얘기를 현재 시점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한 차례 낮아졌던 기대치가 재차 하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컨센을 좀 하회하고 있고, 또 내년에 대한 전망도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실적 기대치를 더 하향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최근에 저점을 경신하는 흐름을 보였던 거. 그래서 EPS 추정치, 반도체 업종의 EPS 추정치가 계속 이렇게 더 떨어지고 있다는 측면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는 미국 장비사들의 상당한 또 부진 가능성을 좀 야기시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신규 수주 모멘텀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해서 메모리 업체들의 카펙스 축소 발표가 이어지고 있어서 성장세가 정체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부진한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 지금 보면 이 반도체 기업들 보면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지만 시장보다 더 언더퍼폼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흐름이죠, 사실상. 그래서 어제 사실 미국 시장을 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완전히 그 마이너스권에서 올라올 때 그 지수보다 약간 좀 선행성을 띠는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반도체 반등 나오면서 지수가 같이 따라오고 빅테크 따라오는 흐름이 전개됐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가장 좀 선행성을 띠는, 이제 지수 흐름에서도 그렇고 그런 흐름을 띠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좀 보여졌고, 전 세계 증시에서도 가장 경기 선행적인 측면을 보이는 증시가 한국이죠. 근데 한국 안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업종이 가장 선행적인데, 글로벌 증시보다 먼저 빠진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였고, 또 지금 시장의 반등이 어떻게 보면 어제 급격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바닥을 좀 형성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는 거는 결국은 이런 어떤 이 안 좋은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니겠는가 하는 게 그런 수급들에 있어서의 어떤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분석을 잘 했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규제 강화 소식에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는 왜 상승했을까라는 요 이제 의문을 여기서도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뭐 이제 실적 안 좋았던 반도체 기업들, 또 이제 장비사들은 떨어졌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게 이제 오르고, 또 삼성과 하이닉스가 올랐던 이유는 여기서도 이제 마이크론은 전반적인 하락장에서도 주가가 급등했다. 최근 발표한 감산 그리고 카펙스 축소에 따른 업황 정상화 기대감은 대부분 반영된 상황이었다. 이번 주가 상승 배경은 장비 수출 규제안에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의 낸드 생산 장비가 포함되면서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의 시장 진입에 제동이 걸렸다는 측면들, 완전 경쟁력을 떨어뜨릴 거라는 거. 그래서 이게 뭐 기존의 메모리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더 높일 거라는 점. 그러니까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추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거라는 점이 결국은 지금 그 메모리 과점 3사의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좀 시장은 본 거죠. 그래서 미국 제재 수위 강화 예상돼서 업황의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된 걸로 평가가 된다.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및 시장 진입 의지가 꺾이지 않는 한 미국의 제재 수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반의 단기 불확실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반도체 장비, 파운드리 업체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또 분석한 내용이고요. 반도체 업종의 이제 종목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선반영되면서 시장의 반등을 좀 주도하는 그런 업종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장 이렇게 정리 이슈까지 체크해 봤는데요. 물가의 어떤 불안은 뭐 여전히 좀 사그라들지 않는 흐름이었지만 사실 조금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는 부분이 컸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인플레라는 게 전년 대비한 어떤 지표다 보니까 내년 되면 다시 또 역기저 효과가 발생하죠. 그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작용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좀 본격적인 반등 장세 돌입으로 좀 넘어간 걸로 분석을 좀 했고요. 주요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도 바닥을 좀 확인하려는 형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번 한 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다음 주는 보다 더 세밀한 전략들, 업종과 종목에 대한 전략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자유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